병원에 가셨을 때 배뇨통,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 소변 볼 때 아픈 것, 야간요 등이 있을 때 환자는 굉장히 불편해서 병원에 가시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되십니다. 소변 검사를 하실래요? 소변에 염증 세포가 전혀 없는데 환자가 좀 예민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소변에 염증 세포는 나오지 않지만 환자가 소변 볼 때 아프고 자주 마렵고 야간에 소변이 마렵고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간질성 방광염, 방광동통증후군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변 검사를 해서 균이 없다고 환자가 병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의 넓은 의미로 만성 방광동통증후군, 또 다른 말로는 만성 골반통 이런 범주에 또한 간질성 방광염 이런 범주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해부학 구조를 보면 방광은 소오줌보를 생각하시면 이렇게 소뿔이 달린 게 요관이고요. 가운데 치골 뒤쪽으로 고무 풍선 같은 주머니가 있습니다. 복주머니를 거꾸로 놓은 것 같죠. 그런데 이 복주머니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우유 200cc가 차게 되면 좀 소변의 요의를 느끼고 이게 한 400cc가 차면 급해집니다. 당연히 급한 일이 안 일어나죠. 200cc가 찼다가 400cc가 차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하지만 이런 환자들은 늘상 급해요. 두리번 화장실을 찾게 되시죠.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오셔서도 또 가신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장기는 밤이 되면 뇌도 쉬고 위도 쉬고 다 쉽니다. 비뇨 생식기도 쉬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또 야간에 소변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방광이 옆으로 구조를 보면 앞에가 방광, 그 다음이 자궁, 그 뒤쪽이 장입니다. 그리고 방광과 자궁은 장들이 다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광동통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심하게 되면 장도 불편하고 자궁이 불편한 것 같고 전신이 다 아픈 것 같습니다. 병인은 무엇이냐 하면 방광벽은 점막으로 덮여 있는데 점막이 깨져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방수층에 방수를 해놨을 때 방수층이 깨진 것처럼 그러면 물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방광의 점막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변이 찼을 때 소변에 의해서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면 좀 개운한 느낌, 좀 시원한 느낌, 그런 느낌을 본능적으로 느끼시는데 이분들은 소변을 보실 때 아파요. 그리고 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변에 들어있는 전해질이라든지 소변에 들어있는 정상적인 물질들이 이 방광에 깨진 점막을 통해서 방광벽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통증을 일으키고 방광벽을 싸고 있는 근육의 수축을 일으켜서 아무 때나 소변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변의 양은 줄고 소변 볼 때 굉장히 배뇨통이 있죠. 아프니까 소변을 안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알레르기 약제를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마치 알레르기 반응처럼 방광벽을 자극하니까요. 그래서 그 알레르기 반응처럼 마스트셀이라는 게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시킵니다. 그러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진통소염제는 치료제가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픈 것을 감소시켜야지 소변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서 소변을 안 보려고 하면은 오히려 악순환이 되거든요. 방광벽을 한번 늘려줍니다. 그냥 늘리려면 아파서 못 늘려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포폴 같은 우유 주사를 맞추고 환자를 수면 상태로 한 다음에 방광 내시경이라는 것을 합니다. 방광 내시경을 하면 마치 우리가 그 소낙비가 오는 것처럼 방광 안에 물을 많이 채우게 돼요. 그래야지 방광벽을 잘 관찰할 수도 있고
그 소낙비가 한번 내리는 것처럼 방광벽을 채워지면 수면 상태에서는 환자가 방광의 소변이 차는 것을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광벽을 좀 늘려줍니다. 하이드로 디스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PPS라고 펜토탈 설페이트라는 약제입니다. 이 약제는 망가진 방광벽을 복원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복원시키려니까 마치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옥상의 방수벽이 망가졌는데 그것을 방수를 다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막이 망가진 표면을 재생시켜 놓는 것이죠. 그런데 장기간 씁니다. 그래서 300ml, 600ml 같은 것을 쓸 수 있고요. 약의 특징은 식사와 식사 중간에 복용해야 합니다. 많은 논문에 의하면 오랫동안 써도 별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약을 먹으면 약에 의한 부작용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 망가진 방광의 점막을 복원시켜야지 배뇨통, 빈뇨, 야간뇨 등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밤이 되면 자야 되거든요. 이 소변 때문에 밤에 수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잠이라는 것은 우리 자동차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신경을 재워야지 신경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수면을 제대로 못 취하게 되면 우리 신경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죠. 젤미론, 펜폴 같은 상품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기간 투여하는 약제입니다. 기전은 망가진 방광벽을 보수하는 약제입니다. 일부에서는 보툴리움 톡신 같은 것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항우울제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미트리프틸린 이런 항우울제에 의해서 빈뇨, 잔뇨감, 야간뇨 등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케겔 운동도 만성 방광 동통 증후군, 만성 골반통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바이오 피드백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 치료는 우리가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거나 우리 장이 움직이거나 심장이 뛰는 것들은 어떤 신경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계속 운행이 되는 것이죠. 이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방광이나 자궁 쪽으로 가는 혈행의 개선, 신경의 개선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바이오 피드백 치료가 가능합니다. 바이오 피드백 치료와 동시에 케겔 운동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행의 개선, 신경의 개선은 만성 방광 동통 증후군에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이 만성 방광 동통 증후군, 만성 골반통에 의한 것들은 40세 이후에 많이 일어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이렇게 만성 방광 동통 증후군이 있으면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방광의 염증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방광의 염증의 재발은 그 위쪽으로 요관을 타고 올라가서 신우염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신우염은 폐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이런 빈뇨감, 잔뇨감, 배뇨통이 있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우울해하십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만성 방광 동통 증후군, CPP, PBS 등을 재활치료라고 생각하시고 치료를 받으셔야지 노년기의 삶을 좀 행복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빈뇨, 배뇨통, 제가 소변을 볼 때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셨을 때 균이 안 나온다 그러면 병이 없는 게 아니라 만성 방광 동통 증후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진단을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은 방광 내시경입니다. 방광 내시경을 할 때도 수면으로 간단하게 10분, 20분 정도면 끝납니다. 통증은 없습니다. 방광 내시경을 하는 게 치료 및 진단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간질성 방광염 치료법 중에서 펜토산 폴리설페이트 소디움이라는 약제는 간질성 방광염 자체가 방광벽이 망가진 그 방광벽의 점막층, 개그레이어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복구해주고 마치 방수층이 망가진 것을 방수를 다시 해주는 것처럼 손상된 조직, 상상을 이렇게 피부가 약간 스크래치가 간 게 아니라 많이 패어났을 때
그것을 재생하느라고 도와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펜토산 폴리설페이트 소디움이라는 약재는 손상된 방광벽의 개그레이어를 복구합니다. 또한 그 염증 반응의 매개 물질의 활성을 억제해주죠. 그리고 알레르기를 만들어내는 메스트셀의 유입을 억제합니다. 그 메스트셀이 유입되고 히스타민이 나오면 마치 소변을 볼 때 알레르기 반응처럼 통증이 오거든요.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 막 가렵고 숨차고 막 두드러기 같이 나는 것처럼 방광에서도 그런 것들이 통증으로 올 수가 있는데 이것의 기전을 억제해 주기죠. 히스타민이 유리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펜토산 폴리설페이트 소디움, 상품명으로는 펜폴이나 젤미론 같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펜토산 폴리설페이트 소디움이 간질성 방광염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